자, 오늘은 유닛 2를 볼게.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거랑 다음이랑 유닛 1에 비해서. 자, 처음에 제목에 보면 명사, 대명사, 수식어, 일치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is을 쓸 거냐, them을 쓸 거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밑줄은 is의 밑줄, them의 밑줄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앞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해석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유닛에서는 관계대명사절 내에 동사의 수일치에 있어서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온다면 그때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역시 문법에서 얘기하는 해석은 대단한 해석은 아니라 심오한 해석이 아니니까 뭐 쫄 필요는 없다야. 그래서 요 느낌을 알잖아. 요거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 이거 앞에 단수, 뭐 대문, 뭐 복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데토우즈가 사실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내 생각보다 출제 빈도는 높진 않지만 가서 본문에 가서 다시 얘기하긴 했지만 얘는 이제 비교나 이제 대조 상황에서 역시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면 that, 복수면 does를 쓰는 거. 그래서 찾아볼까? 여기 비교급. 그지? 그래서 요게 요거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be like도 비유. 비슷한 걸 비교, 비유하는 거잖아. 비교, 뭐 비유, 대조, 뭐 차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지. that does는 비교나 대조, 뭐 비유나 대조이다 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요거는 이제 참고지. 도우즈가 이제 도우즈 후 할 때나 아니면 도우즈가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도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건 위쪽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잖아. 원이나 원스라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의 어떤 같은 종류만 얘기할 때는 뭐 단수는 원이고 복수는 원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it은 앞에 나온 특정한 그 바로 얘를 가리키는 거지만 얘는 종류만 가리키는 거다. 그 정도가 되는 거지. 예문은 이건 뭐 생략할 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천천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거. 얘도 이제 결국은 비교급에서 또는 뭐 대조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말을 빼기 위해서. My address, your address 두 가지를 비교하면 my address가 나왔으면 뒤에 거는 너의 것, your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self라고 하는 애는 주어하고 같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어의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기 자신일 때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야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사람이면 제기대명사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이 제기대명사가 없어도 말이 되는 이 케이스 이거는 강조하는 거고 그냥 걔가 음식 만들었다잖아. 끝. 지가 직접 만들었다. 근데 위에는 얘가 목적어기 때문에 얘가 생략되면 말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든 타동사의 목적어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오게 되면 얘는 저랑 같은 아이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 멋지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건 뭐 틀린 거지. 원래 이게 S가 없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가볼게.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이쪽에서 또 이것도 뭐 별표를 한번 해보면 이게 또 나름 빈도가 좀 있지. 그지? 뭐 의외로 보통 1, 2등급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3등급, 4등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해석을 할 때 이런 it이나 them 같은 게 나올 때 정확히 그게 앞에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지.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유형에서도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그쪽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it은 되게 모호해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왜냐면 it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나오는
3인칭 단수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 같은 어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글 순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문법 이때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이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다. 자, 하여간 그래서 뭐 결론 뭐예요? 이거 해석이 필요하다. 이제 한번 볼게. 자, 우리 부모는 더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동격 어떤 좋은 일? 도와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장르를 확인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뭔가 장르 확인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부모가. 근데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요? 관계대명사 요거겠지? 이게 장르스 복수가 있으니까 동사가 복수된 거잖아. 흥분시키는 거야. 그럼 그것을 흥분시켰니? 그것들을 흥분시키겠니? 해서 보통 이제 이거 할 때는 it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찾아서 이걸 가리키는 게 돼야 될 거고 이 문제 유형은 그렇단 말이야. them 하게 되면은 our kids나 장르는 안 되겠지. 장르가 주어니까 그지? 요걸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 말을 넣어봐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건데 뭐 부모가 하는 일을 흥분시키겠냐고 애들을 당연히 흥분시켜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두 개를 찾아서 단수 복수 그 명사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문장 순서 삽입하고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건 또 정확하게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찾아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또우주 얘기인데 이거 필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 대또우주. 얘는 다른 경우 아니고 비교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조. 비교라는 거는 비유도 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케이스에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만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비교급 된 그지?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 형용사 부사 as 그 다음에 be similar to 유사하다 be like 뭐뭐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 be different from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아이들 좀 화면 배경을 잘못했는데 요 자리에 그지? 여기에 대시나 도우즈가 있을 거야. 아니면 밑줄로 밑줄로 도우즈 있으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1차적으로 비교하는 문장이나 대조하는 문장은 독해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우선순위로 해석을 위해서도 비교의 대상을 서로 확인을 해줘야 돼. 앞에 무엇과 얘를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또 대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요 부분을 물어본다. 이런 형태, 이거든 둘 고르라고 하던 그럼 앞에를 가서 얘하고 요거 뒤에겠지? 요거하고 앞에 나온 요거 뭘 비교하는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단수면은 대시고 복수면 도우즈를 넣어주는 거잖아. 이해되니? 요거?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필기는 하고 잠깐 화면 중지한 상태에서 안 했으면 자 그래서 대도우즈 하면 딱 떠올라야 돼. 이 파란색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different, be different from 이거는 이제 대조라는 거구나. 그지? 그럼 이제 뭐랑 비교하는지를 해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더 젊은 세대들의 전문 직업, 프로페션이 완전 다를 거다. 부모들의 무엇과 직업과 그래서 프로페션스니까 도우즈가 된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교 시험 모의고사에서는 안 본지 선생님들 좀 됐어.
옛날엔 참 많이 났는데 얘네 둘 다 모의고사에서는 안 본 지 좀 됐고 학교 시험에서는 1번과 같은 형태가 아직도 종종 나오는데 생각보다 2번 학교 시험에는 잘은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해석 필요한 거고 1번은 그냥 앞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찾아서 해석해 보는 거고 2번은 비교, 요 대도우즈를 보는 순간 요 파란색이 딱 떠올라가지고 비교 대상 찾아야지. 단수냐 복수냐 해석을 통해서 그거만 파악해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해봐. 1분 줄게. 자, 한번 같이 볼게. 색깔로 구분해 볼게. 요게 이츠 하면은 단수니까 인포메이션이고, 그치? 그다음에 대여라면 복수니까 타운 오피셜, 시청 공무원이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정보를 모았다잖아. 뭐에 관한? 그 지역사회의 인구인데 정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야,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야. 사람이 살고 있는 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시면 요거 interest 관심이고 댐이면 computers,거든.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녀가 배우고 있는데 관심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겠냐? 공공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지 관심을 사용을 해. 그치? 자, 그 다음에 is은 beauty. 그 다음에 댐은 cultures, different cultures야. 그 물어보고 대답하지? 미란 무엇인가? 다양한 문화는 당연히 그 미를 매우 다르게 정의 내리겠지? 이런 정도 느낌.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댐의 밑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앞에 찾아봐야 되는 거나 해서 오케이. 자, 광고하는 것 없이 소비자들은 광고가 없다면이구나. 이거 가정법이네. 광고가 없다면 여기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나오니까 해석의 시점 현재고 현재 사실 반대 있잖아. 부족을 겪게 될 거다. 가지게 될 거다. 광고가 있으니까 부족이 없다는 거지. 지식, 즉 정보의 부족 얘기하는 거야. 뭐에 관한 이 특정한 제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을 돕거나 뭐 이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요거는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네. 그지? 소비자를 도와주는데 특정 제품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정보 부족을 겪게 될 거다. 광고가 없다면. 잘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별표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 대세의 밑줄 어법에서 대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올게. 지금 이제 우리는 대도우즈 여기에 집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세 밑줄이 있으면 이 대시 대명사로서 이제 대시를 물어보는 게 이건데 그거 말고 얘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대,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로서의 대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관계대명사고 앞에 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가 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접속사인데 이런 게 있지 않냐고?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는 공통으로 있다요? 명사가? 얘는 불완전, 동격은 완전이니까 앞에 명사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와도 틀릴 수가 없고, 그지? 반대로 명사가 없이 접속사가 왔는데 대시하는데 불완전하면 틀리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시, 밑줄어법에서 대시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그래서 보통은 밑줄어법에서 쭉쭉쭉 해가지고 대시 나오면 일단 제껴보자.
나머지 다 확인한 다음에 돌아와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답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틀릴 확률이. 그런데 요 케이스하고 말리 요 대시를 나왔을 때 뭐 대로브 이런 거 나오면 요 파란색을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여기 뭐 비교급이 보이니? 지금 보면 얘는 이게 비교급은 아닌데 이게 비교했다는 게 나오지? 비교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또 비교 대상 일치, 즉 해석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경우가 아닌 케이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되게 드물다. 그지?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갔다 다시 돌아와도 돼. 자, 너는 느낄 수 있는데 시계, 손목 시계 버튼들이 누르기가 어렵다. 끝. 뭐하고 비교될 때? 기존의 시계들의 그것? 어쨌거나 똑같이 시계라는 게 보이잖아. 이 오브도 사실 딱딱딱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가리키는 거는 이거잖아. 버튼즈. S가 있네. 그래서 도우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컨벤셔널한 기존의 종래라는 뜻인 거니까 이게 뭐 기존 시계하고 새로운 시계인가 봐. 그지?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가 보지. 뭐 어떤 누르기가. 이 정도만 판단해 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인칭대명사하고 제기대명사, 즉 힘셀프 같은 건데 이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제기대명사랑 대명사를 주면 주어가 남자야, 3인칭 단수, 무조건 힘셀프고 여기가 뭐 여자야, 복수야, 그럼 힘이 되는 거야. 즉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주어랑 같은 걸로. 요렇게 그냥 보고 해석만 해보면 돼. 이 조합은 무조건 이거거든. 근데 사실 여기 보통 이제 여태 모의고사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위배를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뭐 학교에서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골라온 다음에 확인을 살짝 해봐. 여기도 그런 게 하나 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좀 까다롭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뭐 이런 식이야. 뭐 주어가 people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수식어가 막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콤마로 여기가 뭐 분사구문 같은 게 들어갔는데 여기가 한 두 줄 돼. 되게 길었어. 실제로 저 people의 동사는 여기 나왔고 이게 타동사다. 그래서 여기를 힘셀프 이렇게 해서 밑줄을 쳐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역시 구조를 단순화해서 여기를 빼버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뭐 수식어가 주부 뭐 관계사절 같은 게 있었을 거거든.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 나왔다? 뭐를 봐야 돼? 주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 이게 맞으려면 무조건 3인칭 단수 남자가 와야 되거든. 그 남자 이름은 여기 어딘가 있었어. 근데 진짜 문장의 주어는 people 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것으로. 요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밑줄 어법에서 나왔을 때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봐. 30초. 고고. 자, 한번 볼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희니까 일단 힘셀프라고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읽어보면 돌을 놓고 도로에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은폐를 하고 지켜봤다. 누가 그걸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뭐 왕이 이렇게 했다. 이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시잖아. 이것도 맞아. 이렇게 그지? 그녀는 자기 자신을 these guys 뭐 변장하기를 원해서 뭔가 남자 옷 입었다.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데이가 나오니까 댐셀부즈가 답이 되지 않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여자 보이는데 사실 데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도 되지만 사물도 되거든? 그래서 앞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 people이 있고 데이를 받을 수 있는 게 beautiful flowers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데이는 읽어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발견을 할 때 사람들이 꽃을 보고 어떻게 그 꽃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된 거지. 플라워스니까. 뱀셀부자 하면 사람이 사람을 꽃을 가져가는 거잖아, 집으로. 자, 4번 아까 밑줄어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지금 명령문이네. 명령문 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맞는 거지, 뭐, 그지?
너 자신 알아라. 배워라. 네 약점이 뭔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further study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대명사 one, other, another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얘는 처음에 그 역시 단계를 또 스텝을 좀 밟아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얘도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확실히 또 가져가야 되겠다. 일단 최초에 몇 개가 있으면 처음에 고를 때는 한 개를 뭐 이거를 하나를 고르던 이거를 고르던 한 개를 고르면 첫 번째는 무조건 원이에요. 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지. 근데 처음에 뭐 이렇게 두 개를 고르던 이렇게 두 개를 고르던 두 개를 고르면 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를 때 other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고를 때 하나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거 원으로 골라서 지웠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또 다른 한가 불특정어 하나 고르면 other가 되는데 하나를 골랐으니까 other가 하나야. 그래서 unother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하나를 고르고 두 번째 고를 때 두 개를 복수를 골랐어. 그럼 어떻게 other가 여러 개잖아. 그래서 others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후로는 여기 잘 보면 다 공통적으로 묶으면 여기 other라는 말이 다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면 돼. 순서상. 그러니까 이거는 unother는 other가 하나라는 거고 others는 other가 여러 개라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사실 그 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더를 봐야지 더. 더라는 말의 속성은 요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더는 유일한 거 앞에 붙는다. 더 문, 더 선, 오직 세상에 한 개뿐인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복수는 전체를 나타낸다. 더 심슨스 하면 심슨의 가족 전체가 되자. 이것도 기억해서 외워서 써줘야 되겠지? 그지? 민수라는 사람 더 민수스한 민수의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도 복수 보통명사를 앞에서 나타내긴 했었지만.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원으로 하나 고르고 그 다음 others로 골랐어.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남는 거에는 더를 붙여야 되고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면은 the other고 남는 게 여러 개면 the others가 되는 거지. 개념상.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모집단이 둘일 때 하나 그다음에 유일하게 남는 거 마지막 남은 거 the other. 그지? 그 다음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one other가 하나 another 마지막 남은 거 유일하게 남는 거 the other. 그지? 그 다음에 처음에 두 개 이상 복수로 뽑았어 some other가 여러 개 others 그 다음에 마지막 유일하게 남는 애도 복수야 the others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여기서는 이 남은 게 아직 더 있는 거죠. 이건 전체가 다 되는 거고 some others 하면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거. 그래서 the others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독해라면서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집단이 있으면 the others라고 하면은 처음에 언급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세 가지 부류가 한 집단 안에 속해하고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언급한 거가 요거야. 그런데 the others 하면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고 그냥 others 하면 일부를 얘기한 다음에 복수로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또 존재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요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겠니 요거?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바탕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30초 줄게. 한번 해봐. 자, 한번 볼게.
자, 얘 같은 경우 모집단이 셋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대. 그지?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가 되잖아. 이렇게. 디어덜스. 나머지 두 개 얘기하는 거지? 어덜스 하면 이게 적어도 어더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지? 뭐 두 개든 세 개든 될 거고. 그 다음 또 남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모집단 자체가 셋이니까 앞에 3 빼기 이랬으면 2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가 적어도 최소한 2라는 숫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나머지 더 없잖아. 그지? 이거가 되겠지. 다음 요거는 좀 다른 얘기죠. I don't like this one, show me another가 될 텐데 another one 되겠지. another one 이렇게 해도 되잖아. 추가로 뭐 하나 하자면 얘가 이제 그 another나 other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 상대 개념으로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이렇게 된다고. 왜 그런지는 other가 하나라며 그 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상대 개념이 other다.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뭐 독해하다 보면 참 많이 나오지. some people, 일부 사람들. other people, 이게 좋겠지. others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휴식 취하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또 다른 휴가 시간에 뭔가 취미가 있는 그 형태가 또 다른 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건데 the others 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딱 두 가지 취미만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나머지 전체가 다 되잖아요. 썸 빼고. 그치? 그래가지고 the others는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겠다. 그 다음 4번은 모집단이 둘이네. 아들 둘 있고 뭐 하나고 뭐 디어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최후로 남는 거는 더를 붙이고 그 남는 게 하나는 the other, 여러 개는 the others란 말이야. 그래서 the others는 남는 거 전체를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처음 찍은 다음에 두 번째 고를 때 other가 하나, another냐, others에서 그냥 others는 걔 빼고 또 남는 애들이 또 일부 있다. 아직 지정하지 않은 애들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 자, 그래서 포인트 엑설사이즈는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6으로 가볼게. 이건 이제 여기는 되게 쉬워. 빨리빨리 갈게. 이거는 일단 요 놈 있잖아요. 외워주세요지. 그래서 특히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양적인 단위 할 때 요거지. 그레이드 뭐 굿이든 라지든 딜로브지. 어마운트는 양이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그 딜로브, large 딜로브. 그 다음에 수적으로 많은 거는 a great number of. 우리 앞에서 number of란 거 자체를 봤었잖아. 이게 many로 이해하자는 거였었잖아. a number of. 그러니까 이거 빼고 a number of만 해도 여기 다 없어도 그냥 many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great deal of. 이게 much야. 그치? 그래서 many, much 똑같은 거다. 그래서 빨갛게 해준 거 요거는 외워주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ew하고 few하고 little이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검은색으로 쓸까? only, 뭐 very, 수식어는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 뭐 띵띵띵 few. 그 다음에 쭉 감고 only a few. 그 다음에 a few. 그 다음에 not 또는 quite a few. 이것도 칸을 잘못 썼다, 쌤이. 요거 오른쪽에 연결해서 또 추가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다 공통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게 됐어요. 즉, 이 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 복수가 되고 자, 이 표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원래 밑에다 써야 되지. 리틀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다 뜻이 똑같아지고 리틀 다음엔 당연히 뭐가 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겠지? 셀 수 없는 명사. 자, 일단 이 few 들어가는 말은 다 공통점은 얘가 그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온다고 이걸 little로 다 바꾸면 셀 수 없는 명사가 그 뒤에 나와야 된다. 일단 요게 문법적으로는 요거야.
근데 우리가 그 해석적으로도 확인해 줘야 돼. 얘를 이렇게 줄을 나눠 놓은 이유는 요 부분은 부정적인 의미고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 긍부정이 갈려. 그러니까 only few, 뭐 very few는 그냥 few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거의 없는이 좋은 해석이지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few friend 하면 친구가 없는 거야. I have few friend. 근데 a few는 우리 알다시피 some이지. I have some friend이랑 같은 거고. only a few는 우리말로 옮기면 극소수의,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 뭐 한 둘, 셋 정도 되는 건데 얘랑 사실 한글 해석은 비슷하거든. only few나 only a few나. 근데 여기는 그래도 긍정의 어감이 좀 있고 여기는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송총고에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서 애들이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전에 많이 틀렸었거든. 요거는 man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표현이 quite a few란 말이지. not a few, quite a few. 그러니까 약간이 아닌 거니까 많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 거라고. 외워야 돼. not a few, quite a few. many. 그럼 not a little, quite a little은 much. a little, much, some, a little, some. 그 다음에 only a little, 뭐 그것도 되게 조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면 되겠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걸 외워. 이거를 이제 써서 외워주고, 그 다음에 형광펜한 거 외워주고.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완전 문제는 쉽지 뭐. 셀 수 있는 복수니까 매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치? 자, 이거 빨리 해봐. 10초. 됐지? 자, 퍼니처 셀 수 없어. 리틀이고, 어넘버로 매니잖아. 이게 이거는, 그지? 매니니까 컨트레이스 셀 수 있는 거. 리틀 찬스 맞지? 셀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공통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썸하고 어퓨가 있으면 썸 같은 경우는 셀 수 있고 없는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범위가 넓잖아. 어퓨는 셀 수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애잖아. 이거 그냥 바로 같이 가볼까? 당연히 이게 범위가 넓잖아. 이거 셀 수 있잖아. 얘는 안 되는 거고. questions 복수네? 그러면은 any가 돼야지. 얼리틀은 셀 수 없는 것만 쓰는 애잖아. 그치? 외워서 그냥 대응하면 되겠다고. 중학생 문제이긴 하지.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와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야우, 이제 이렇게 실제로 문제 같은 형태인데, 요 앞 단원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풀어보면 되겠다. 야,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 밑줄어법이 아니다 보니, 이거는 뭘 고르는 거야? 주어, 동사, 수일치. 아, 주어를 찾아야지. 그지? 역시 2번도 똑같은 거. 자, 3번은 C는 주어를 역시 보는 거지. 대명사 일치. 그치? 그래서 얘는 some people이니까 댐셀부즈 아닌가요? 기계적으로는 그런데 해석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일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들 자신을 사용한다고? 자기들을 쓴다고? 그치? 이건 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해석도 해보긴 해야 돼. 댐셀부즈가 이게 맞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자, 그래서 뭐 다음 붙자 이제 하나 풀어준 꼴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정형 달만 할 거야. 자, 밑줄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상기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동사가 있으면 그게 해당되는 문장이 이게 동사 자리가 맞냐, 기계적으로, 또는 이게 준동사 자리 아니냐, 라고 확인을 해서 준동사 자리라고 확정이 되면 바로 답 틀린 건데 동사 자리라고 맞다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수일치만 보면 되겠지? 그렇지 않은 타동사는 능수동도 보는 거고 그 정도면 다 풀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레신 스타일에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을 뭐 이렇게 뭐 4개, 뭐 5개 정도 해놓고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보통은 내신에서는 이렇게 밑줄을 쳐주기보다는 그냥 통지문을 깨끗한 걸 준 다음에 다음 중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치시오. 그래서 보통 뭐 2개 정도 찾으면 하나에다 뭐 2.5점, 3점에서 6.5점 이렇게 되는데 이 형태의 내신은 동대종고 스타일이고 송총고는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속고는 서술형을 안 내고 있고, 그지?
그래서 우리 주변 학교에서는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고. 물론 이제 뭐 대전여고도 이런 서술형을 냈던 애도 있고 안 냈던 애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좀 바뀌어가지고 출제 경향이 그 초반에 좀 확인을 해봐야 돼. 누군지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얘도 내신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치 깨끗한 거 주고서 쭉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틀린 거를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지? 내신 기준일 때. 그게 특히 교과서 지문, 모의고사 지문 말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와서 해보는 걸로 하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닛 3 동사 시제로 가볼게. 2는 금방 끝났지. 여기도 금방 끝나요. 자, 여기 뭐 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뭐 12시제인데 헐 괜찮아요. 패스 했을 때 가볼게. 자, 일단 우리가 그 시간을 표현하는 그 시제라는 개념은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얘를 단순 시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단순 시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특정한 시간상에선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현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일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나타내기는 하는데 일단 이 우리가 문법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이게 특정한 시점 개념이라서 이거를 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잖아. 이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 시제하고 근데 알다시피 우리 현재 완료든 뭐 과거 완료든 간에 완료 시제라는 개념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거나 그 결과나 영향이 계속 미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선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잖아. 말 잘못했다. 그치? 요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단 말이지. 계속 지속이 되는 선의 개념이냐 특정한 한 시점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현재 완료가 되면 안 되는 게 현재 완료는 어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사 표현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현재 완료 용법 물어보는 거. 이런 이제 부사 표현들이 꼭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보통은 여기서 그냥 이건 바로 얘기를 해버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를. 물어보는 선지 자체가 여기가 현재 완료야. 그래서 have PP. 그 다음에 단순 과거야. 그러면 그 뒤 모양이 과거의 시간 표현 아니면 이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for 플러스 기간 since 플러스 과거 둘 중에 하나를 꼭 줘야 되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답은 얘 이거고 그 다음에 얘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 현재 완료 같은 경우도 이 첫 번째 문장도 he has lived in 서울이라고 하는 거, 요 뒷부분 요거를 빼버리면 그냥 he lived in 서울 해도 맞고 he has lived in 서울 해도 맞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써버리는 순간 꼭 현재 완료로만 써줘야지 단순 과거를 쓰면 틀리는 거잖아. 10년 동안 계속 이런 선의 개념이 되니까. 이해됐니? 현재 완료는? 그래서 이건 이 개념만 좀 챙겨주면 되겠고 점이다 선이다라는 즉 항상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하고를 비교를 하는 그 조합을 주겠단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헤드 PP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준 시점 자체가 얘는 현재 완료는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얘기하는 건데 그 시작이 과거에서 현재가 쭉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라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헤드 PP는 뭐 대과거라고도 하지 기준점이 과거고 그 전 과거부터 앞선 과거를 얘기하는 이런 느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얘 말고 문장 내에 또 다른 과거 동사나 과거 시간 표현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즉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현재 완료하면 안 되는 거지. 현재 완료는 어쨌거나 시점이 현재야. 지금 기준으로. 그지? 그럼 현재하고 과거를 동시에 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통 얘는 시험은 이렇게 날라면 날 수 있는 거지.
그지? has pp 하면 틀리는 거지 뭐 당연히. 자, 그래서 완료 시제, 단순 과거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제에서 뭐 진행 시제나 뭐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있다는데, 그 진행 시제 자체는 사실 뭐 시험에 날 만한 건 아니지. 수동태 쪽에서 뭐 얘기를 살짝 할 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건 이게 좀 모양이 순서를 저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완료 시제가 have pp고 진행 시제가 bing가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have 비동사가 pp 형태인 been ing.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다, 지금도 하는 중이다. 해왔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 라는 거를 현재의 동작도 좀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문을 볼 때도 문장을 볼 때도 현재 완료인데 have pp 그 다음에 이거 pp bing 진행 시제인데 두 가지 같이 보고서 이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지금 이틀 동안 비가 내려왔고 지금도 막 비가 내린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얘는 시험 자체에서 나올 때는 여기 파트는 아닌데 수동태 파트에서 나올 텐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raining이냐 rained냐. 즉 이거는 have been pp는 수동이고 have been ing는 능동이잖아. 비교해서 하나 써줄게. 다시 하겠지만 have pp, bpp야. 그러면 얘는 have been pp야. 그럼 현재부터 과거까지 계속 되어져 오다 아니야? 그래서 얘는 능동, 얘는 수동, 그지? 능동, 수동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로. 즉 능동은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은 주어가 동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 능동은 여기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은 여기 목적어가 없고 딱 두 가지지? 능수동은 주어 보고 목적어 유무 보고 그지? 주어 가지고 해석해 보고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가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야. 바로 볼게. 단순 과거하고 현재 완료 조합이다. 찾아야지. 뭐 포나 since 아니면은 과거 시간 표현 이런 거. 오케이 이거구나. 역시 똑같은 조합이다. 찾아야지. since 50년대부터 쭉 해왔구나. 라고 해서 요 개념만 확인을 해주면 되지. 얘는 뭐랑요? 단순 과거랑 붙어요. 얘는 뭐랑요? 얘는 현재 완료랑 붙어요. 이렇게 됐고 포 기간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대. 이건 참고인 거야. 단순 과거도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기준점이 지금이고 기준점이 옛날 지금 현재가 아닌 5년 동안이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볼게요. 이해시켜주려고. 위에 거는 지금 여기 그전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밑에 거는 여기 지금이야. 근데 알 수 없는 5년 사이 과거의 사이에 5년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야. 자 이거 해봐 빨리. 20초. 쭉쭉.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문장 읽어보고 단어 정리는 꼭 해서 시험을 한 번씩 보라고. 마무리는 항상 해석해보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 어고, 단순과거, 그지?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도 되는 거지?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when 부사절 자체가 단순과거 특정한 시점 얘기하는 거잖아. 셀리가 8살이었을 때 그 해만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과거.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현재까지 쭉 해왔어. 그 다음에 지난주잖아. 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해보면 되겠다. 다음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거 있잖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요. 즉 미를 쓰지 않아요. 내용은 그거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우리 얘기해보면 부사절이 뭐냐라는 거를 우리 생각을 해볼게. 부사절이라는 건 우리가 일단 여기로 돌아가 볼까? 부사의 역할이 뭐냐면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인데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형용사를 수식해 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 주고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줄 수 있다. 요거의 개념을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런 걸 하나 볼게. 예문을.
부사 역할을 보기 위해서 happily he didn't die 이거랑 he didn't die happyly랑 자, 이 콤마로 문장과 구분된 거 있지? 얘가 이제 문장 전체 수식에 해당하는 부사고 얘는 이제 맥락상 해석해보면 앞에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그 해석도 다르지 얘네 두 개가. 위에 거는 행복하게도 걔가 죽지 않았다는 게 그는 살았다. 생존을 했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는 게 불행하게 죽었다. 즉 사망하셨다가 되는 전혀 다른 뜻이잖아. 그래서 부사절의 개념은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문장 형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 다시 말하면 결국 얘는 뭐다? 수식어다. 없어도 되는 문장과는 관계가 없는. 그치?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접속사 because, when, while, 뭐 as, sinc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분사구문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접속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결국 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이 부사절 문장은 반대쪽 문장, 주절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 여기서 해필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이 부분이 내용상 이 접속사가 시간과 관련된 의미, 조건과 관련된 의미라면 내용상 미래라 할지라도 이 동사 자리에 위를 쓰지 않는다. 여기는 미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절이 뭐냐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만 해보고 가자고.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요게, 그럼 바꿔서 하면 이게 수식어에 빼고 반대쪽 문장이 성립해야 돼. 왼절 빼고 성립하지.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라고 끝 말이 다 잘 되잖아. 그럼 부사절이잖아. 뭐뭐 할 때라고 해석 때는. 그럼 위를 못 쓴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제 학교 시험 때문에 이게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 접속사 말고 의문사절로 언제라고 할 때는 이게 명사절이 되잖아. 그럼 이때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when이 이끄는 문장이 문장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됐던 뭐 주어가 됐던 얘 빼고 남는 부분 여기 가지고 이게 내용이 불완전하지. 여기서는 그 위에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완전하잖아. 얘가 사실 크게 수식어 역할을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목적어 자리네? 그러면 이렇게 의문사절일 때 언제라고 해석될 때는 미래면 미래로 표시를 한다는 거지. when만 그렇지 when만 이쪽에서 다른 건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지? 자 그래서 이 when이 이끄는 명사절을 취할 수 있는 목적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언제 뭐냐라고 할 때 보통 동사는 이렇게 뭐 물어본다든지 확실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까지 보면 좋긴 하겠단 말이에요. 보통 얘네들은 이거 말고도 일반적인 목적어의 명사절을 이끌 때도 대절하고 외덜절이 있으면 외덜절을 끌어내잖아.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요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잘 안 물어보는데 대타고 if를 쓰게 되면 if가 답이 되는 거라고 내용상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든지 궁금한다든지 모른다든지 확실하지 않다. 대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랑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밑에 요거 20초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됐지? 요거 as soon as 이제 그러니까 이거가 될 거고 부사절이니까 다음 I wonder 타동사 목적어네. 그럼 will 와야지. 그지? 다음 by the time도 부사절이다. 콤마 주고 새로 나왔잖아. 그럼 이거 will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자 그럼 조건절도 있어야 될 텐데 그지? 그지? 조건 if, unless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뭐 이거 잘 몰랐어요. 이 정도가 조건이에요. 뭐 이거 보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볼 거 없이 바로 이거 부사절 이렇게. 근데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원드리프고 이거 웨더로 바꿀 수 있는 거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 웨더를 if로 바꿀 수도 있잖아. 불완전하지? 주어동사만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 할 때는 역시 위를 써준다. 좀 전에 본 거 똑같이 나오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대시 아니라는 거지, 그지? 공통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것도 바로 해봐.
자, if 자리 지금 부사절 당연히 이거고 그 다음에 unless도 당연히 부사절, 그지? 그래서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I'm not sure if 타동사의 목적어네요, 동사에, 그지? 그럼 이거는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고 다음으로 가볼게. 자, 포인트 엑설사이즈 와서 해보고 그 유닛 끝났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